이른바 재력가 부모님을 뒀다는 이유로 군 생활을 하면서 황제 병사처럼 특혜를 누려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소위 황제 병사 이야기입니다. 군 내에서 감찰을 했어요. 그런데 여러 조간 신문들은 이거 반쪽짜리 부실 감찰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. 논란 1. 세탁 심부름 무효. A 상병이 지난 2월 말에 피부 질환 때문에 공용 세탁기 사용이 어려우니 부모에게 빨래를 전달해 집에서 세탁해 올 수 있게 도와달라 라고 요청을 상사에게 했습니다. 중사에게. B 중사는 지난 3월에서 5월 13차례 A 상병의 세탁물을 가족에게 전달해 줬다는데 이게 편의를 봐준 건지 아니면 다른 사병들 봤을 때 자기보다 직급이 높은 간부에게 심부름을 시키네 라고 볼 건지의 문제거든요. B 중사는 병사의 애로사항을 해결 차원에서 내가 직접 전달해 준 거야. 공부는요, 편의 제공의 대가성 여부를 현재 조사 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. 두 번째 논란은요, 무단 이탈, 생활관 단독 사용. A상병 부대 전입 후 총 9차례 외래 진료를 받았다. 근데 7차례가 민간 진료. 목적으로 외출을 했고요. 의사소견 제출 뒤 3일에서 10일까지 내무관을 혼자 썼다. 이거는 사실은 만약에 저 군대 때라면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. 뭐 영창에 독방을 가면 같이 내무관을 혼자 쓰게 할 일은 정상적인 경우에는 없습니다. 그런데 공군에서는 부서장이 승인을 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. 논란이 됐던 건 이 상병의 부모가 대단한 재력가이기 때문에 부서장도 승인한 건 아니냐와 관련된 논란인데 감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다는 겁니다. 더구나 이 감찰 조사 과정에서 A 상병을 직접 불러서 조사하지도 않았다라는 것과 관련돼서 상당히 뒷말이 많은데 아까 김영주 의원님이 이 과정의 평등 이야기를 했잖아요. 예. 군 생활을 이제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다 군 복무에 생활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힘들게 군 생활을 했거든요. 근데 제 아들들이 그렇게 힘들게 군 생활을 하길 원하지 않아요. 그런데 혼자서 내무관을 다른 집 아이들과 다르게 혼자서 내무관을 쓰고 자기보다 상관에게 뭐 10여 차례 빨래 심부름도 시킬 정도는 다른 사병들에게 이게 특혜로 비춰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. 네. 그것과 관련돼서 공군의 방금 감찰 내용, 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? 사실은 여전히 우리 군은 군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하여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를 물어보죠. 그렇죠. 너가 뭐 어떤 일을 하시노 물어봅니다. 물론 뭐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은 간혹 저런 것처럼 그 부모들의 말하자면 재산 상태라든지 말하자면 어떤 권력 정도에 따라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라는 측면이죠. 예. 그런 면에서 실제로 조금 그런 부분들이 그야말로 요즘 말로 DID 즉 그러한 정보들이 일선에서는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원천적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게 벌써 처음부터 군대 들어갈 때부터 이미 어디에 배정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그것이 부서 이동할 때도 전달되는 것들이 저런 것까지 나올 수 있고 심지어는 끝까지 가보면 감찰 자체도 상당히 말하자면 물감찰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 물론 뭐 저 논란이기 때문에 저 병사한테 실제적으로 피부병이 있고 고열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. 예. 네, 그렇지만 어쨌든 하루빨리 우리 군이 좀 그런 일반인들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말하자면 불평등한 어떤 병영 생활을 하지 않는다. 그런 확신이 들 때까지 좀 저런 문제가 없도록 감찰이 있다라면 훨씬 더 센 감찰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군요. 이게 사실은 정치문사님, 김영주 의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해당 병사가 재력가 부모님 때문에 특혜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들여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더라고요. 오히려 이 병사보다 다른 사병에게 어떤 그 불편함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따로 격리를 하게끔 군이 조치를 해줬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미 세간에서 그런 의혹을 갖고 보고 있는데 감찰을 할 거면 적어도 당사자는 불러서 물어는 보는 형태라도 취했어야 하지 않나 군이. 네네. 제가 30년 전에 군 생활을 했거든요. 예. 근데 그때 이제
별명이 한밤중이라는 병사가 있었어요. 한밤중. 그 집안에 별이 무지하게 많대요. 아, 그래요? 뭐 10개인가 20개인가 별이 이렇게 예.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좀 이것저것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. 30년 전에. 그래도 저렇게 이렇게 막 나가가지고 그러지는 못했었거든요. 근데 왜 별명이 한밤중입니까? 집에 별이 많으니까. 예. 한밤중에 별이 많잖아요. 별이 많다. 그렇군요. 어렵구나, 어려워. 요즘 별이 잘 안 보여서. 예. 충청도라 좀 늦으시다. 예. 규정을 위반한 거는 맞는 것 같고요. 제가 봤을 때 규정을 위반한 건 맞는 것 같은데 핵심은 대가성이에요. 그 병사가 중사를 함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가 않거든요. 그런데 그 중사가 병사가 여러 가지 뭐 피부병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선의로 이러이러한 행동을 갖다가 했다. 그러면 어느 정도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도 이거는 사실은 감안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저 중사가 돈 많은 저 병사 아버지한테 어떤 대가를 받았다. 돈을 몇십만 원, 몇백만 원 받든지 뭐 향응을 받았든지 그러면 저거는 문제가 전혀 다른 문제로 비화를 하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군에서 군 형법에 어떤 죄가 있냐면요. 79조에 무단 이탈죄가 있어요. 그러니까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일시적으로 이탈한 경우에는 무단 이탈죄가 되는데 뭐 영구 이탈하면 건 탈영이 되니까 더 커질 거고 근데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군도 그 인정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건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병원 가기 위해서 나갔다라고 했는데 그 병원이 어디에 있느냐? 바로 집 옆에 있었다는 거죠. 예. 집이 강남인데 강남에 있는 병원 옆에 가가지고 병원 간 김에 집에 들려가지고 뭐 쉬다 오고 이랬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정확하게 밝혀져야 되고 문제가 있을 예.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. 정혁진 변호사님도 저도 둘 다 충청도지만 요즘 충청도 사람들 굉장히 빠르다는 말씀 혹시 몰라서 드립니다.